기자분들 안녕하세요. 미세스 머니입니다. 여러분, 앞에 사진 다들 보셨죠?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한민국이 100세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120세까지 내다보고 있는데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실정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50대 퇴직을 하고 나면 앞으로 50년이 남는다는 건데 앞으로 남은 50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흔히 생산 나이라고 하죠. 이 생산 나이는 사회 활동을 왕성히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즉 돈을 벌 수 있는 나이란 뜻이에요. 물론 연세 드신 분들도 활동을 하시고 또 일선에 나가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이건 보통의 경우를 말하죠. 60세가 넘어가면 솔직히 생산 나이로 보기가 힘들죠. 저도 40대인데 내가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을 해보면 아직도 60년이 남은 건데 내가 그때까지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생각해보니까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 이거는 필수예요. 필수. 재테크 중에서도 월세가 꼬박꼬박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 이런 거에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월세가 꼬박꼬박 나오는 수익 구조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이건 미리 할수록 좋겠죠. 30대는 목표 금액을 설정해 놓고 목돈을 무조건 모아야 됩니다.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40대부터는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물론 저도 초등학생을 키우고 있지만 자녀 한 명당 들어가는 양육비가 4억이라고 하는데요. 초등학생만 하더라도 학원비, 교재비, 또 배우고 싶은 거 몇 개 등록하면 이 교육비만 돈백 들어갑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은 뭐 말 안 해도 더 많이 들어가죠. 다달이 나오는 수익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은 그대로 남죠. 또 내가 투자한 부동산은 가치가 올라가게 되니까 또 돈을 벌게 되는 거고, 50대 퇴직을 하고 나서도 이 월세가 들어오는 수익 구조를 만들어 놓지 못하게 되면 이 평생 모아놓은 퇴직금, 이걸 까먹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고 싶은 분이 계실까요? 연금이 나오면 65세, 제 나이 때 되면 이 65세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연금이 나온다고 해도 우리 자녀들 결혼도 시켜야 되고 손주도 봐줘야 되고 계속 돈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연금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노후 준비는 계획적으로 미리미리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오는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를 투자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상가, 상권 공부를 해야 되겠죠. 거리를 쭉 둘러보세요. 1층 상가에는 뭐가 있죠? 약국, 부동산, 김밥집, 휴대폰 매장, 이런 게 있죠. 예전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은행도 옛날에는 건물에서 제일 좋은 자리는 무조건 은행 자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1층에는 ATM 기계만 있고 전부 다 2층으로 올라갔죠. 이제 통장 거래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현금을 입금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공인인증서, 인터넷 뱅킹 이런 걸로 모두 다 은행 업무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었던 속옷 가게, 구두점, 옷가게, 액세서리 가게,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바로 휴대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휴대폰으로 못 사는 게 없죠. 휴대폰 하나면 다 살 수 있어요. 옷이며 액세서리며 반찬이며 집도 사고 여행 티켓도 끊고 다 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온라인, 홈쇼핑, 또 대형 할인점도 지금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 주력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추세예요. 이렇듯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했듯이 이 상권도 트렌드가 있어요. 없어지는 업종이 있고 새롭게 생겨난 업종도 있고,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가능한 것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휴대폰으로 살 수 없는 것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서울 상권 중에 손꼽히는 상권이 있죠. 강남역, 홍대 상권, 이태원, 또 수도권에는 수원, 인계동 등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여기는 새벽까지 손님이 돕니다. 이런 놀이문화는 우리가 휴대폰으로 못 사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 가보면 새벽까지, 아침까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까지, 아침까지 장사를 하다 보니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좋고 같은 임대료 내고 늦게까지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면 그만큼 매출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도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 권리금이 자연스럽게 붙죠. 자, 권리금이 붙는다는 건 뭐예요?
장사가 잘 된다는 거죠. 장사하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공실이 없다는 거죠. 이런 데는 솔직히 임대인이 가장 부러워요. 자, 이런 상권에서 상가를 가지고 있다니, 그쵸? 이렇듯 특색 있는 외식 문화, 놀이 문화를 잘 갖추고 있고 트렌드를 잘 알고 있어야 상가 투자도 장사도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재테크를 꼭 해야만 되는 이유와 어떤 상가를 해야 할지 이 상가 트렌드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이 상가를 배워볼 건데 투자를 하려고 해도 뭘 알아야 되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상가를 용도별로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차근차근 배워나가 보자고요. 오늘도 이 미세스 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확 와닿다 라고 하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